일부 요양원 현관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저는 박태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배관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며 아내와 두 딸, 초등학교 6학년 큰아이와 4학년 작은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엔 그저 평범한 가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중심에는 늘 부산 해운대가 있었습니다. 해운대 대림아파트. 그곳은 제 부모님, 어머니 73세 이순자, 아버지 76세 박준호, 해운대 신시가지가 막 시작되던 시절부터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터줏대감 같은 부부였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웃는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부축하는 부부였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 아버지는 어머니가 문턱을 헛디디면 말없이 허리를 굽혀 먼저 바닥을 짚어주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새벽에 기침을 하면 잠결에도 이불 끝을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아주 질긴 끈 같은 사랑. 문제는 그 끈이 몸이 망가진 뒤에도 버텨야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15년 전 부산 메리노을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어머니를 살렸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며 남은 한쪽 눈마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장애 등급 4급. 어머니는 늘 제게 말했습니다. 태기야,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겁을 먹는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숨이 막힙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목소리. 태기야, 아버지가 갑자기. 그 목소리는 평생 단단하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살아났지만 얼굴 반쪽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반쯤 굳어버린 얼굴. 말을 하려 해도 입이 잘 따라주지 않는 순간들. 장애 등급 2급. 그때부터 부모님은 서로를 부축하던 부부에서 서로를 살게 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제가 서게 됐습니다. 2부, 부산에 남겨진 어머니, 그리고 위험해진 괜찮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청주에는 제 직장도 있었고, 아이들의 학교도 있었고, 아내의 삶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에는 무너져 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를 먼저 청주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청주로 올라가십시다. 제가 가까이에서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어머니는 부산에 남았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혼자 해운대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만 하셨습니다. 괜찮다. 그 괜찮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가스불을 켜두고 잊어버리기도 했고, 욕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는 이야기를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태기야, 오늘은 바다 소리가 안 들리네. 해운대 바다는 어머니 삶의 배경음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들리던 파도 소리가 그날은 어머니 귀에 닿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들리지 않은 건 바다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산에 더는 두지 않겠다고. 3부 부산을 떠나는 날, 어머니가 손으로 남긴 이별, 이사를 결정했을 때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도 거기 있지? 네, 어머니. 바로 근처에요. 그제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집을 떠나는 아쉬움과 아들을 향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겹겹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삿날 아침, 어머니는 해운대 대림 아파트 집 안을 천천히 손으로 더듬어 다니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신 벽의 감촉과 문틀의 높이, 오래된 장롱의 흠집을 손끝으로 기억하듯 만지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지. 이 문턱에서 내 아버지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아나. 어머니의 말은 혼잣말 같았고 유언 같기도 했습니다. 집 문을 닫기 전 어머니는 잠시 서서 말했습니다. 바다는 안 가져가도 되겠지? 그 말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을 떠난다는 건 이사가 아니라 어머니 인생의 한 장을 접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부, 청주, 그리고 집 안에 스며든 조심스러움. 청주로 올라오는 길,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멀리도 왔네. 내가 그 웃음은 기쁘지도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청주 집에 도착한 첫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새벽녘에 제 방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부산 집. 불 잘 껐겠지? 그 질문 하나로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직도 해운대에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집 안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저와 단둘이 있으면 한숨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치가 빠르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집 안의 기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조용해지면 어머니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셨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아이들 방 문을 닫고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 근데 계속 참다 보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 그 말은 아무에게도 향하지 않았지만 집 안 모두에게 울림처럼 남았습니다. 오부, 폭발한 감정, 그리고 어머니의 선택. 요양원에서 전화가 온 날,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에 제가 급히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애들 좀 봐줘. 아내의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때문에.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의 감정은 끝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가족이지만 나랑 애들도 가족이야. 근데 왜 항상 우리는 뒤야?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방 안에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울음은 더 또렷이 들립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태기야, 나 요양원 가면 안 되나? 아버지 있는 대로 가는 게 제일 덜 미안한 길이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지우려는 선택이었습니다. 6부, 요양원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어머니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다음 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계신 청주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있는 대로 가는 게 제일 덜 미안한 길이다. 요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저는 늘 숨을 고릅니다. 그곳에는 말을 잃은 사람들, 기억을 놓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유난히 온화해 보였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반쪽만 움직이는 얼굴로 힘겹게 웃으셨습니다. 순자, 온다 아이가. 그 말은 또렷하지도 분명하지도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만은 확실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여기. 냄새가 병원 같다. 그래도 아버지 계신데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공기를 더듬듯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이다가 아버지의 손을 찾으려 했습니다. 몇 번이나 손이 엇갈렸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나 왔다. 그 순간 아버지의 손가락이 어머니의 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아버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다시는 못 잡을 것처럼 어머니는 그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네. 아직 따뜻하네. 그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그 눈물만으로도 두 사람은 충분히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는 아들도 중재자도 아닌 그저 목격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7부 손주들이 놓아준 작은 달이 요양원 방문이 잦아지면서 아이들도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큰딸은 할아버지 앞에서 또박또박 책을 읽어주었고 작은 딸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왜 글씨를 못 읽어?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눈이 아파서 그래.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으로 들어가 종이와 색연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글씨를 크게 써서 할머니에게 편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글씨를 읽을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편지를 읽어주면 그 소리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랑은 소리로 남는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본 날,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오래 사셨구나. 그 말에는 원망보다 이해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예민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짧은 대화 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8부, 같이 사는 법을 다시 배우다. 요양원을 다녀온 뒤 우리 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사를 온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혼자 참고 버티지 않았고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밤에는 제가 같이 가요. 그러면 내 좀 마음이 놓이겠네. 그 짧은 대화 하나에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가족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큰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 작은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아이들 말은 단순했지만 핵심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 더 힘든지만 따졌지 어떻게 함께 할지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되 어머니는 주말마다 꼭 찾아뵙고 평일에는 집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기로, 아내는 혼자 책임지지 않기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돌보기로, 아이들은 할머니 곁에 더 자주 앉아주기로. 어머니는 그 결정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아내는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구부, 아버지의 웃음, 어머니의 자리, 요양원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반쪽만 움직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반쪽으로도 아버지는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기가 요즘 회사가 바쁘다. 손주들이 키가 또 컸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자, 집에 가나?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갔다가 또 올게. 그 말에는 이별이 아니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부산집이 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집이구나. 그 말을 듣던 아내는 차창 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은 지친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놓이는 눈물이었습니다. 10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도 아직 살아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혼자 버티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 가족의 하루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아버지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아내는 가끔 지치고 저 역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말 대신 손으로 사랑을 전하고 아이들은 할머니 손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는 돌봄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대림 아파트는 이제 우리 가족의 주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조심스럽게 맡아주는 관계라는 걸. 요양원 현관 앞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더듬어 찼던 그날, 저는 비로소 아들의 역할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머니는 제게 묻습니다. 태기야, 아버지 손 따뜻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아직도 따뜻해요. 그 따뜻함이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할 겁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